수투에서 배우는 속도라는 개념은 항상 수직선에서 움직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수직선에서 어떤 물체가 또는 점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똑같이 움직이지 않고 여기는 좀 천천히 가다가 여기는 빨리 움직일 수도 있고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요, 또 갈 수도 있고 이런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수직선에서 이쪽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고 얘를 왼쪽을 마이너스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이 점이 여기 있던 게 이렇게 갈 때는 증가되는 형태로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속도가 플러스 개념이 되고요. 여기서는 멈추었다가 다시 뒤로 갈 때는 위치상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고 다시 속도가 플러스가 되고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을 공부를 한 다음에 활용 문제에서 위로 공을 던져요 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수직선에서만 공부를 했는데 웬 공을 던지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지면 기준으로 수직선을 그냥 세로로 세워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쪽은 존재하지 않은 음의 영역은 뭐 땅속으로 공이 들어갈 리는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위쪽을 양의 방향, 얘를 세로 수직선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여기서 공을 던지면 요렇게 올라갔다가 어딘가로 떨어지는 요 움직임에 대해서 얘도 돌려서 생각하면 수직선이랑 같은 개념이 돼요. 그래서 속도는 속도 기준으로 요쪽으로 갈 때는 속도는 플러스가 되고 속도가 뒤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속도는 방향성이 있어요. 속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속력은 방향이 없이 속도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를 절대값으로 씌우면 됩니다. 그러면 수직선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좌표 평면에서 움직이는 건 어떻게 하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다가 요 점이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런 움직임은 뭐 궁금할 수도 있는 거잖아. 얘는 미적분에서 배우게 됩니다. X 방향으로의 움직임과 Y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동시에 고려를 해서 거리를 구한다든가 속력을 구한다든가 위치를 찾는다든가 그런 걸 하게 돼요. 지금 수투에서는 좌표 평면 내용은 안 나올 거고 이 부분에서만 생각을 해볼게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라고 하면, 그래서 X는 T의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변수에서 X 개념하고 좀 다르게 이런 형태로 보통 표현을 잘 합니다. T에서의 위치 X, 또는 이렇게 그냥 x를 함수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속도는 수직선에서 얘가 움직이는 게 시간에 따른 위치에 대한 함수인데, 우리가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y는 fx라는 개념이 뭐 간단한 2차 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2차 함수가 존재한다면 x가 여기 있을 때, x가 여기 있다가 x가 움직여서 x2까지 가게 된다면 함수 y는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는, 요렇게 내려오는 이런 움직임을 가질 거겠죠. 2차 함수 문제였다면 여기는 최대값, 얘가 좀 더 작은 게 최소값 이렇게 할 텐데, 얘를 이제 x축을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y가 뭐냐 그러면 여기서 시간에 따른 함수로 표현을 해서 얘를 y라고 하자. 그래서 이 y축이 x가 되고 위치 x가 되고 시간이 된다면 실제로 점이 요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가 수직선이 되어 주는 역할을 하겠죠. 수직선인데 x1이라는 시간에서는 수직선상의 위치 여기에 있다가 요 시간이 될 때는 요까지 올라갔다가 요 시간이 되면 시간이 더 흘렀더니 얘가 수직선 따라서 다시 후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위치는 우리가 함수에서 보는 위치는 그냥 2차 함수처럼 y랑 같은 개념이고요. x축은 시간 t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얘의 우리가 함수에서
프라임 해가지고 도함수 구해서 요거 기울기 구했는데, 이 기울기가 뭐냐 그러면 시간에 따른 y의 변화량에 대한 미분계수인데요. y의 변화량, 여기서 y가 뭐였습니까? 이름이 위치라는 거죠. 위치.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생각했던 f'의 x의 정의가 x에서의 그 함수의 기울기 또는 도함수 미분계수 개념이라 그러면, 위치 얘를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될까? x'은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똑같이 y의 변화량이니까 얘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 순간적인 위치의 변화량을 우리는 속도라고 부르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간이 t에서부터 델타 t까지 변할 때 평균 속도는 리미트 개념은 없습니다. 시간이 평균 속도가 우리 도함수에서 평균 변화율과 같은 개념이에요. 두 개를 같이 그려놓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x에서 얘가 fx가 될 때, 요 함수에서 이 점에서 a에서의 기울기가 궁금해요. 그러면 우리는 f'의 a를 구했고요. 시간 t에 대해서 위치 xt, 위치가 궁금해요. 그럼 시간을 a 시간일 때 이 함수 값이 알려주는 거는 너는 어디에 있니? 라는 위치에 대한 값일 겁니다. 그러면 a 시간에서 요 기울기가 뭐냐 그러면, 이 기울기가 순간적인 요 부분을 이렇게 잠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로가 델타 t가 되고 세로가 델타 x인데요. 평균 변화율이, 여기서의 평균 변화율이, 여기에서는 평균 속도, 시간이 2초 지났는데 거리의 움직임은 4m만큼 변했어요. 그러면 2초에 4m 변했으니까 평균 속도는 2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함수에서의 평균 변화율의 정의가 여기 시간이랑 위치상 관계에서는 뭐랑 같냐 그러면 평균 속도랑 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개념이라면 평균 속도를, 그 간격을 굉장히 짧게 하면 순간 속도가 되겠죠. 그 순간 변화율, 순간 속도를 우리는 그냥 속도라고 하고, 리미트 정의에 의해서 뭐가 되겠다? 위치를 미분하게 되면 걔가 속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는 위치에 대한 f'의 t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기호적으로는 v 써서, v는 뭐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돼요. 리미트가 없을 때는 평균 변화율과 같은 개념이 뭐다? 평균 속도가 되고, 시간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 만약에 수직선에서 생각을 해볼 때 얘가 뭐 1의 위치에 있었는데요. 요 점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요까지 오는데 10초가 걸렸다. 그럼 여기에서 델타 t는 10이 되는데, 시간이 변함에 또 위치적으로는 변하지 않았다면 속도는, 평균 속도는 0이 될 겁니다. 그런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그 시각 t에서의 속도는 어떻게 할 거냐면, 평균 변화율이 리미트를 가지게 되면 미분계수가 되듯이 평균 속도가 리미트, 극한값을 가지게 되면 걔가 속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요 A점에서의 이 움직임에 대한 속도가 되는 거고, 함수에서는 도함수, 미분계수, 기울기가 되는 거고, 이런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의 정의가 뭐냐면 속도의 변화율입니다. 속도의 변화율이니까 순간 변화율이겠죠.
그래서 얘는 속도를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가 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y는 xt는 위치고요, v는 x 프라임 t가 되고요, 가속도는 a로 표현할 겁니다. a는 v를 미분한 식이다 라는 거고, 미적에 가면 x를 두 번 미분해요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지금 수트에서는 이 표현을 쓰지는 않을 겁니다. 이 궤도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v를 속도를 미분한다 라는 형태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속도의 변화율이다, 속도의 기울기다, 이런 개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서 P에 대하여 위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속도 가속도에서는 왼쪽에 x 있는 걸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이 x가 어떤 의미냐? 시간에 따른 함수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변수가 t고요.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속도의 일반적인 함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겠다? 속도의 함수가 되고, 미분하면 3의 t의 제곱에 마이너스 6t의 마이너스 2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미분하면 되죠. 6t의 마이너스 6이 되겠다라는 힌트. 그 다음에 그 t 자리에 3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시간이 3초가 되었을 때 그 점의 수직선 위에서의 속도를 알 수가 있고요. 속도가 플러스면 얘는 오른쪽으로 전진하고 있는 형태이고, 속도가 마이너스면 뒤쪽으로 후진하는 형태가 될 거고, 속도가 0이 되면 그 점에서만은 정지된 상황일 겁니다. 순간적으로. 가속도가 양수가 된다 그러면, 가속도가 양수라면 속도의 기울기라는 이야기겠죠. 점점 더 빨라진다는 이야기고, 가속도가 음수가 된다면 점점 느려지는 형태가 됩니다.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건 이해되겠죠. 이거는 뭐 암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적인 생각으로만 한번 방향, 방향이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속도는 당연히 플러스겠죠. 앞으로 가니까. 가속도가 플러스면 어떻게 될까? 어떤 움직임을 가질까? 속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점점 빨라지는 형태죠. 점점. 그 다음에 방향은 여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속도는 플러스겠죠. 가속도가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얘는 어떤 움직임입니까? 앞으로 가긴 가는데 가속도가 마이너스다,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이야기고, 얘는 점점 느려짐, 앞으로 가긴 가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면 속도는 마이너스일 거예요. 플러스면 어떻게 될까? 점점 빨라질까, 점점 느려질까? 이 마이너스 의미가 뭐냐 그러면, 뒤쪽으로 마이너스 3의 속도로 가고 있는데 가속도가 플러스라면, 가속도가 양의 값을 가지면 속도는 조금 커진다. 마이너스 3에서 조금 커져서 마이너스 2가 되면 뒤로 가긴 가는데요, 그 뒤로 가는 게 점점 느려지는 효과를 냅니다. 뒤로 가긴 가는데 뒤로 가니까 속도는 마이너스겠죠. 근데 가속도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효과를 내죠. 그래서 얘는 점점 빨라지는 효과가 되죠. 속도랑 가속도가 같으면 상승 효과를 내고요, 전진하는 게 점점 빨라지고, 반대 방향에 있으면 속도는 앞으로 전진은 하고 있는데 얘가 방해를 하고 있어요. 뒤에서 잡아당길 때
서로 반대가 돼요.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는 방향인 거고, 속도가 마이너스는 뒤로 후진하는데 가속도는 앞으로 가래. 그래서 얘는 후진하는 게 점점 느려지는 겁니다. 속도가 마이너스면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가속도가 왼쪽으로 가라고 더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점점 빨라지는 이런 효과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선이 아닌 뭐 물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시각 T에서 길이가 주어져 있거나 넓이가 주어져 있거나 부피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길이가 늘어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줄자 할까요? 현재 길이가 L, 시간에 따른 함수인데 시간이 지나면 이 줄자가 내가 손으로 당겨서 줄자가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어느 그 순간 원래는 이렇게 있던 게 내가 여기 이 정도 될 때가 t가 3이다. 3초가 되는 이 순간의 길이가 늘어나게 되는 변화율은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라는 개념인데, 그러면 얘를 기본적인 정의는 여기 있죠. 길이의 변화량과 길이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누어서 평균 변화율이죠. 얘를 리미트 t가 아주 작아지면 그게 순간적인 dt분의 dl이라는 개념이 되고, 이것은 l이라는 길이에 따른 시간에 따른 길이의 함수를 미분한 거랑 같은 개념이다라는 거. 그래서 길이의 변화율은 여기에다가 3 대입하면 되죠. t가 3인 거 대입하게 되면 3초에서 그 순간에 길이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변화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길이의 변화율을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연못에 그 돌을 하나를 퐁당 던지게 되면 동심원이 요렇게 점점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동심원이 커지는 부분은 넓이적인 개념입니다. 넓이가 커지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정의로 보면 시간의 변화율에 대해서 넓이의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입니다. 1초 동안 동심원 넓어지는 거 요만했던 게 이만큼 넓어졌어. 그래서 그 넓이의 차이를 생각을 하면 넓이의 변화율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리미트 시간이 0으로 다가가게 되면 얘는 dt분의 ds 또는 s라는 시간에 따른 함수, 시간에 따라 동심원이 점점 커지겠죠. 그 함수를 미분한 게 바로 넓이의 변화율이 될 것이고, 뭐 내가 구하는 게 t가 3일 때가 궁금하다 그러면 그 도함수식에다가 3을 대입을 하면 되는 거고요. 부피는 뭐 해볼까요? 풍선을 분다. 풍선 불어서 구가 점차 커지는 형태라 그러면 요런 구가 될 때 부피의 변화율은 델타 t의 델타 v인데, 얘가 델타 t가 0으로 다가가게 되면 얘는 dt분의 dv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시간에 따른 부피의 함수를 미분한 거다라고 표시를 하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피가 시간에 따른 함수로 주어져 있다면 얘를 미분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을 대입을 하면 그 순간의 부피의 변화율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쉽습니다. 뭐 말은 이렇게 거창하게 해도 별거 없습니다. 시간에 따른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주어져 있대. 2에서의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보면 이 LT라는 식을 미분을 해버리죠. 3T의 제곱 2T의 더하기 1. 얘는 길이의 변화율입니다. 2에서 그래서 여기에다 2를 대입하면 12, 16, 17 이런 형태로 2초일 때는 여기 2를 대입하니까 2초일 때는 그 순간 길이가 늘어나는 비율이 17만큼 늘어났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들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직선 전피 시각에 따른 위치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한번 적고, 위치는 여기다 시간 대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해 보면, 미분은 속도가 되는 것은 x'의 t가 되고 3의 t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6t가 되고요. 가속도는 v를 미분을 하면 되고요. 6t의 마이너스의 6이다 라는 형태입니다. 3에서 속도랑 가속도 물어봤으니까 여기 3 대입하면 되고요. 3 3 3 3 운동 방향을 바꾼다. 자, 앞으로 가던 물체가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여기서 갈 때는 V가 속도가 양수다가 후진하게 되면 속도가 음수가 되죠. 그럼 여기 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V가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1번, 운동 방향을 바꾸게 되면, 방향을 전환하게 되면 확실히 V가 0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V가 0이 되는 거는 0하고 2일 텐데 0은 출발 후라면 의미가 없겠죠.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값은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V가 0이 되면 얘는 방향을 바꾸면 V가 0이에요. V가 0이면 방향이 바뀐 걸까? 이건 아닐 수 있죠. 전진하다가 수트에서도 증감이 바뀌어야지만 극점이라고 하듯이, 앞으로 가다가 수직선에서 점이 여기 있었는데요. 앞으로 가다가 꿈찔 정지 살짝 했다가 다시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V가 순간적으로 0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증감이 안 바뀌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말은 그 우리 극점이랑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V가 0을 찾고, 그 다음에 V가 그 앞뒤에서 부호가 바뀌었나를 찾아보면 여기에서는 2에서는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근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은 수직선인데 위에 수직으로 세운 수직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투에서는 막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높이가 높이 함수 이름이 없죠. x라고 했네요. xt가 된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는 0일 때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형태가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 여기서부터 공을 던져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움직임에 대한 거를 시간에 대한 축으로 표현하니까 꼭 2차 함수처럼 생겼는데, 실제로는 지자리에서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 겁니다. 지상 25m 위치에서 뭐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돌의 높이는 삐리리입니다. 다 주어놨네요. 위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미분하게 되면 여기서 20, 그 다음 돌을 던지고 3초 후의 속도랑 가속도, 가속도까지 구해보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죠. 그래서 3초 후의 속도는 여기다가 V에 3 하면 되고요. 가속도는 여기 A에다가 3 대입하면 되고,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최고 높이에 도달하려 그러면 얘가 올라갔다가 정지하고 나서야 떨어지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높이가 올라갔다가 정지하고 떨어지겠죠. 그러면
x 기준으로 최고점 여기에는 속도 v 기준으로는 v가 0 되는 지점을 찾아보면 되죠. 얘가 0 되는 지점 찾아보니까 얘는 t가 2가 되는 거고, 최고 지점 올라갔으니까 이 2를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x에 2를 대입하게 되면 25, 얘가 최고 위치라는, 최고 높이라는 개념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얘는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고요. 돌의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있습니다. 속도는 우리가 아무거나 대입해서 풀면 되는데,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에서 t를 알아야 되겠네. 그럼 언제 t가 0이 될까? 언제 t가 0이 될까가 아니라 위치가 0이 되는 걸 찾아보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5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t의 제곱에 마이너스 4t에 마이너스 5 인수분해하면 얘는 활용 문제니까 t가 마이너스 1, 시간이 마이너스 1은 없습니다. 양수가 되는, 그래서 t가 5일 때 위치가 t가 5거나, 여기에서 보면 어디 갔나요? 5거나 음수거나, t가 5가 될 때 다시 t가 5가 되면 위치가 0이다라는 말은 바닥에 떨어졌다는 소리일 겁니다. 그러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는 얘를 t를 속도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이게 지면에 닿을 때의 우리가 원하는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 계산을 생략하고 개념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문제에서는 시간이 음수되는 부분은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얘는 0이니까. 그 다음에 여담으로 가속도가 왜 마이너스 10일까? 수많은 숫자 중에 물체를 지면과 수직으로 위로 던지게 되면 중력 가속도 영향을 받죠. 중력 가속도는 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 9.8로 당긴다를 현실적으로 하려고 수학도 크게 이상한 숫자를 데리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땅의 지상에서 지구 기준으로 볼 때 지상에서 뭔가 물체를 던져요 그러면 지구가 당기는 힘 때문에 얘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텐데, 그 가속도를 9.8 또는 마이너스 10 아래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대부분 줍니다. 이거 중력 가속도 고려한 힌트니까 그런갑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얘는 속도가 나와 있다라는 것은 우리 기준에서 보면 f'x 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는 fx는 위치는 어떻게 생겼나를 추정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점 출발을 한다. 그럼 얘는 t가 0일 때는 여기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답에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냥 그리기 연습할게요. 3까지는요 프라임이 v가 양수입니다. 그래서 3까지는 얘가 증가했다가 3에서 5까지는 v가 음수죠. 얘는 여기까지 감소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른쪽에서는 프라임이 양수니까 증가하는 형태. fx는 이런 정도로 생겼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답 한번 찾아봅시다. t가 3일 때는 프라임이 v가 양수에서 전진하다가 음수 후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기억은 맞는 말이 되고, t가 2일 때는, t가 2면 요 정도 있겠네요.
최고점은 아니지만 양수 값이라서 얘는 여기에서는 한참 증가하고 있는 형태일 겁니다. 그래서 t가 1일 때 전 p는 양의 속 방향으로 움직인다. 위쪽으로 가고 있다. 맞는 말이고요. t가 5일 때 전 p의 가속도는 5가 될 때가 요점인데, 자, 요점에서는 가속도 정의가 프라임 속도의 기울기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기울기가 가속도 t가 5일 때의 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기울기가 속도의 기울기가 가속도예요. 근데 여기 t가 5일 때 가속도는 속도의 기울기는 0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 학교 시험 기준으로 보면 한 두 학교마다 한 개 정도는 무조건 그림자 문제가 아마 나올 겁니다. 자, 문제를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사람이 걸어갑니다. 속도는 대부분 사람 속도는 주어져 있고요. 사람이 여기 서 있기 때문에 그림자는 이쪽에만 존재하죠. 질문이 두 가지일 텐데,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라면 요 길이가 얼마나 변하는가에 대한 질문이고요. 사람이 요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사람이 나아가게 되면 그림자 끝은 여기 생기고 그림자는 요런 형태로 생기겠죠. 그래서 요 주황이 파랑으로 변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전체 길이에 대한 이야기니까 좌표로 생각을 해보면 요 부분에 여기를 뭐 X축이라고 생각하면 X축의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는 그림자 끝이라는 개념인 거고, 그림자 길이 변화율은 주황이 파랑이 되는 요 부분을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여기 설명이 잘 되어 있지만 색칠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생각을 할게요. 사람 키는 1.65로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지상에서 3m 높이에 있는 가로등인 거고, 사람이 여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매분 90m니까 t분 후에는 얘 길이가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얘는 90t라는 길이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얘를 미지수로 두나 이 전체를 미지수로 두나 솔직히 상관은 없습니다. 책에는 요거를 x로 두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림자 끝의 움직이는 속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x라고 한번 해볼까요? 얘를 x라고 하면 얘는 x에서 90t가 되는 형태겠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생각할 거는 요 부분이랑 큰 삼각형이 닮은 꼴이라는 사실로 비례식만 세우면 됩니다. 큰 거부터 해볼게요. 높이 대 밑변은 3대 t는 높이 대 밑변 1.65 대 x-의 90t 이렇게 한 다음에 외항 내항을 곱하면 되죠. 우리는 x가 목적이기 때문에 t는 변수고요. x가 목적이니까 x로 묶어내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밖에 거 먼저 적으면 3x-의 270t는 3대 x인데 여기를 잘못 적었네요. 1.65의 x 이런 형태고,
빼면 빼고 넘기면 1.35. 그 다음에 나누게 되면 x는 나누면 2배 하면 약분되면 200t죠. 그래서 분당 200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물어보면 200이라고 답을 하면 되죠. 200m per 분 이런 형태로 x 구했습니다. 그림자를 물어봤으니까 그림자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니까 얘를 뭐 L이라고 표현하면 L은 x 빼기 90t, x가 얘 200t니까요 200t 빼기 90t 해서 110t. 길이는 시간에 따른 요런 함수 관계 있다 그러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110이 되죠. t분의 l 해가지고 미터 퍼 분. 그 다음에 넓이의 변화율은 넓이 미분하면 되죠. 넓이식 표현해 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초당 20씩 늘어난대요. 그럼 반지름, 시간에 따른 반지름은 20t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의 rt에 대한 전체 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3초 후에 넓이의 변화율 물어봤으니까 그냥 미분하면 됩니다. 미분하면 2가 내려와서 800파이 되나요? t가 되고 그 다음에 3초 후니까 t에다가 3 대입하면 돼요. 아까 동심원 문제는 생각해보면 호수가 이렇게 있을 때 돌을 딱 던지면 돌이 퐁당하게 되는 순간부터 동심원이 이런 형태로 생기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t가 0일 때의 반지름은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상수항이 없었는데 얘는 반지름이 2에서 시작을 하는 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반지름이 2인데 바람을 넣으면 매초 1cm가 커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1초 후에는 1만큼 커지고 2초 후에는 2만큼 커지게 되기 때문에 반지름이 원래 2가 있는 데다가 t만큼 커져요 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상수항에 달리는 형태. 그럴 때 풍선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이죠. 4파이에다가 r 제곱하면 t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미분하면 그럼 얘가 반지름이 6이 되었을 때 얘가 6이 되려고 그러면 t가 4라는 이야기고요. 여기다 t4를 대입하게 되면 S'의 4는 4초에서 넓이의 건널비의 변화예요. 4 대입하면 48. 그 다음에 부피도 마찬가지. 반지름이 식으로 표현이 됐다면 부피는 얘는 속도고요. 부피는 그냥 대문자로 부피는 3분의 4파이의 반지름의 3승 t 플러스 2의 3승 되고 여전히 4를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죠. 미분하고 3 내려오고 t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여기 3 대입하면 25 아닌데 4를 대입하면 6 36. 그래서 넓이식 세우고 미분하고 시간 대입하고 부피식 세우고 미분하고 시간 대입하고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